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북미 공장 증설하고 유럽도 공장을 증설하고 조인트 벤처 하면서 2차전지 지금 공장을 나가는데 장비 업체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고 그 분류표라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납품 장비를 납품한 회사들하고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또 회사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왜 공장 증설량이 가장 많으니까요. BN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전국 공정업체 국내 최초 기업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이라든지 동박 이런 것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 업체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지금 3분기부터 좀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4분기 정도에 크게 매출 성장하고 2024년도 정도에 상당히 큰 매출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까지 계속 증설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주 잔고가 줄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 들어가고 있는 발주 물량들이 조금 이연됐다라는 소식도 좀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내용 가지고 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를 9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까지 보르고 12개월 포워드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키움증권도 뭐 LF 배터리 만드는 거, ESS 장비에 관련된 겁니다. 셀업체들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전체 장비 중에 30% 정도는 커버링 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 진출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뭐 다양한 먹거리를 또 창출해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 가지고 지금 주식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래인 것 같긴 하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8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주가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나가는 발주량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번 조정이 끝나고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 안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듯 해 보입니다. 결국은 모든 주가는 실적하고 같이 연동돼서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점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NT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는 뭐 음극, 양극 분리막 생산한 코팅, 머신 코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어쨌든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에 쭉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그것들을 롤링해 주면서 들어가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코팅되고 양극재, 음극재 물질 발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 SK 실리넥스하고 뭐 이런 데 회사라고 동박회사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어저께 지난주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동박 관련된 것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는 내년도부터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 그러니까 쿼터나 롤링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툴롤 해가지고 컨버팅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필름을 쭉 해서 거기다가 물질을 입혀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국내 3사 회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우리 이제 분리막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지금 장비를 갖다가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 하나의 또 중국 시장에서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T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LF 배터리 생산 이런 것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PNT 자체가 지금 셀 소재 생산 장비 이쪽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성장성 부분은 PNT 머티리얼까지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NTMS 같은 경우는 분리막 생산 장비를 갖다 공급합니다. 분리막 하면 SKC입니다. 그죠? SK 실리넥스를 자회사를 100%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 리포트에 보여드렸으니까 지난번 리포트 동박 관련돼서도 조금 관심 있다고 하면 그쪽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심하고 공장 개선이 많이 일어나고 뭐 어쨌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히 나타나긴 할 텐데요. 이것이 좀 조정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 그 부분 어쨌든 공장은 계속 증설해 나가는 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보고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 것들인데 그 와중에 먼저 수혜를 입을 만한 회사가 바로 BNT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하고 발주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쭉 들어가는 그 장비가 연동해서 돌아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쭉 세팅 들어가는데 지금 이 쿼터 지금 우리 2023년 이 쿼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가 5.4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장부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주를 받아놓고 정말 장비를 공급하는 시간까지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3분기 말 4분기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그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적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발주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르겠어요. 여기 이 구간이에요. 자, 4쿼터부터 진행돼서 이렇게 하면 인식되는 과정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대부분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들어가는 발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기까지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쿼터 그 다음에 내년도 지금 1쿼터, 2쿼터까지 무난하게 지금 매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쿼터부터 제가 생각하면 꽤 많은 성장세가 나타나는 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수주잔고 발주량 다 계산해 보면 1조 이상의 내용들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연속 2분기 연속 해가지고 상당히 큰 영업이익과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과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팩트로 좀 잡고 거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전체적인 내용은 2024년도의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 이런 것도 상당히 더 기대된다라는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금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SK온이라든지. 그럼 어디 하고 하겠어요? 당연히 BNT의 장비를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던 경력치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지금 동박업체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좀 뭐 하나의 추가적인 알파 카테고리지 메인 카테고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말에 우리 수주잔고 한번 생겨보면 연결 기준으로 1조 8,500억 정도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나가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8개월 내외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왜? 그 18개월 안에 지금 우리가 발주량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데일리 안 인베스트, 데일리 인베스트군요. 데일리 인베스트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리하는 거나 뭐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 추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에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은 영업이익 부분이나 매출 이런 부분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증가되는 폭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 3분기부터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OY 대비 성장률도 3분기부터 크게 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장세가 매크로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쿼터에 상당히 크게 변동이 온다라고 해서 그때쯤 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그 매출액도 한 전년 대비 한 50%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한 50%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예상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하반기
전방 포인트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고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Y와 대비 50% 성장하는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땐 지금 조정 장세는 언제까지 갈까 이것만 판단해 두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결국 미국의 국채 장기금리 모습의 그 조정의 끄트머리나 혹은 예를 들면 빅스 지수의 끄트머리 상단에서 좀 잡아주는 모습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나중에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투자하기 좋은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쯤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려가 봤자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방은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전체적인 매출 조정이나 영업이익 조정 이렇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우리가 이 쿼터 뭐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과 지금 현재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매출을 좀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을 좀 더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도 어쨌든 조금 이연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제가 보면 앞으로 반등이 올 만한 곳 중에서 먼저 오는 것들이 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업체가 먼저 쉽게 말하면 주가가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년도 공장 완성해서 올라가고 성장성이고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24년도 한 6월, 7월까지는요, 2차전지 관련돼서 성장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장성이 확보되는 건 그 후 공장 증설된 다음부터 공장의 캐파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그런 때가 성장하는 모습이니까 꽤 오랫동안 적어도 지금 재고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원재료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한 관계 이런 부분도 연동되어져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 업체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초 우리 생각해 보면 이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쭉 치고 올라왔다. 지금 2차전지 관련해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나올 건 앞으로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시황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벌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초 가격이 어딥니까? 여기 지금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우리가 매물이나 내용으로 봐서 뭐 45,000원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최초로 달리면 잘 모멘텀이 나온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내려와져 있는 거다.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조정해봤자 조금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 언저리 부분이 저는 55,000원 이 아래만 이 구간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매수 잡아줄 만한 곳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윗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가볍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타겟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 한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저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1분기, 2분기 넘어오는 과정에 충분히 제일 고점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내려와야 한 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격대 타겟은 한 5만 원 초반대에서 전후하는 거 여기 위아래로 여기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구간에 도달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매수해줘서 또 수익성을 한번 즐겨보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매출 나왔던 매출 내용보다 어떻게 돼요? 50%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건 어떻게 되면 규정 사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여기가 다 장비를 갖다 가져가잖아요. 삼성 SDI까지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공장 증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가면 당연히 발주에 대한 매출 영업 인식이 들어오는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쌀 때만 매수 잘해주면 수익이 난다는 결론을 갖다가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BNT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한번 개인
개인적으로 스터디도 해보시면서 관심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전체적인 뭐 믹스 지수라든지 국채 지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면서 제가 다음에 지금쯤에 전반적으로 웬만하게 이제 리포트 드렸던 것들 공격하고 싶은 거 공격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쯤부터 아마 매수 좀 잡아가셔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1월 15일 이전까지는 별로 매수할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러나 우리가 공부는 해둬야지 다음에 딱 지금이야 라고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탁탁탁 찍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